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입시연구소 마음하고요. 공부의 온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9일자까지 올해 입결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저희 명인학원에서 수강했던 학생이 한양대 의예과를 논술로 합격을 했고요. 지금 추합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곧 입결들을 더 추가를 해서 다음번 설명회 때 어느 입결을 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입결을 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대치 명인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친구 입결을 냈기 때문에 수강 후기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술이 어떤 것인지 수강 후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대권 합격이 나오려면 최상위권 학생인데 최상위권 학생한테 중요한 지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리논술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어떻게 종이에 풀어놓는지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풀었냐 안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채점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능력들을 채점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커싱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올해 논술 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 일단 드리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논술 전형도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논술은 전체 전형에서 3.2%를 뽑는 전형입니다. 네, 극히 일부를 뽑는 전형이에요. 자, 근데 이 3.2%를 실제로 뽑는다고 하면 아무도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국에서 논술 비율을 따진 거고요. 논술은 인서울권 주요 대들만 보기 때문에 주요 대들만 논술 인원을 산정했을 때 몇 프로가 뽑히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올해의 논술 트렌드는요, 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02 대비 논술하고 똑같은데, 자연계만 봤을 때는 합계 20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논술을 지금 시험을 보고 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작년하고 올해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논술에서 되게 특이할 만한 지점이 어디냐면 중앙대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115명이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좀 큰 폭으로 줄은 거죠. 자, 그래서 들리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논술 인원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이게 어느 정도로 주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주로 대비하는 수리 논술은 자연계열 전형이에요. 그럼 자연계열 전형에서 이 논술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섞인 지표 말고요. 자연계열만 따로 봤을 때 자연계열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인원을 뽑는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주요 대학들을 저희가 연구소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계열 모집 정원에서 논술로 뽑는 인원이 16.4%를 뽑아요.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정원 3.2% 논술 정원에 할당이 있다고 하는데, 논술을 보는 대학만 포커싱을 잡아서 보면, 특히 또 그 중에서 자연계 인원만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술 전형은 자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연계 인원만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요대 중에서 가장 적게 뽑는 데가 한양대인데 한양대마저도 10% 이상을 뽑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12.3%를 뽑고요. 경희대는 14.6%를 뽑아요. 경희대 국제는 13.8%, 중앙대는
자연계만 보면 정확하게 100명이 빠졌습니다. 이 100명이 빠졌는데도 실제로 뽑는 비율은 14.1%를 뽑아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에서 논술로 뽑는 인원의 비율은 13.3%를 뽑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13.3% 정도를 논술에 할당해 주시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대신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서 논술의 입결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커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그 논술 전형 트렌드를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변동사항은 성균관대가 의학계열로 5명을 신설해서 뽑게 됩니다. 한양대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치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한의에도 그렇고요. 수의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신설로 약대를 뽑아요. 그래서 약학계열에서 그 카톨릭대 약대가 5명 인원이 충원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대는 작년 대비 3명 정도 충원되고 의학계열은 작년 대비 한 12명 정도 빠졌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원을 뽑는 상황은 이러한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논술 전형을 하는 게 맞냐? 그러면 몇 가지 체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생부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원서 쓸 때 상담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 개괄적으로 뭐 거의 90% 이상 맞는 얘기를 드린다면 논술 전형은 학생부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냥 논술로 합격하는 거다. 논술이 입결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올해 수능을 보시면 지금 올해 정시 상황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1, 수학 3, 나머지 1을 다 찍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면 한 고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3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계열 학생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못 본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반례로 얘기하게 된다면 자연계열 학생이 수학을 2등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작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시 입장에서는 잘 본 게 아니에요. 작년에 2등급하고 올해 2등급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시켰을 때 작년보다 올해 같은 등급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으로는 정시를 지원했을 때 불리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논술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떠냐? 수학에서 평균적으로 등급 상승이 일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합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들이 자연계열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기준이 더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논술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예요. 자, 그렇게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자체가 입결을 결정한다, 합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 그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논술을 보실 때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은 내신도 수능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로 100% 당당히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의예하고 간호 제외, 그 다음에 강운대, 단국대, 서경대가 올해 신설됐죠. 서울과기대, 서울시립, 수원대, 연세대.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주요 대학이죠. 그 다음에 아주대, 그 다음 한국기술교육,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까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이하게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 고려, 서경, 수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홍익대, 세종. 올해 또 신설이죠. 자, 이런 학교들은 약수령 논술을 봅니다.
자, 다시 또 강조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논술을 8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100%, 성균관대, 연세대, 항공대까지 논술 100% 반영입니다. 학생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논술 60% 반영하고 학생부를 40%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은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부는 큰 의미가 없다. 논술 준비를 잘하게 되면 논술로 입결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자,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대학들이 시험을 볼 때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이 추가되는 학교가 있고 언어가 추가되는 학교, 그다음에 영어가 추가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리 논술만 출제가 돼요. 단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특정 시점에 과학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경희대 의치안, 성균관대의 아주대 의예는 생명과학으로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미래 의예, 그 다음에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과학 논술이 있으니까 과학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시점에 해당 학교가 자기의 레인지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시점과 그 빈도와 분량을 같이 결정하시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언어를 보는 학교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 의예는 의학계열에서 영어 재심이 출제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과학 논술만 보는 학교는 서울여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올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올해 학생들이 논술을 대비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9월에 원서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할 거고요. 상담을 할 때 세부 변경 사항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발표난 거 대비해서 계략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원서 쓰시기 전에는 직접 모든 사항들을 다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수원하고 수투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톨릭, 가천, 경북, 수원, 한상기, 한기교, 한국외대, 항공, 홍익대 이렇게는 수원, 수투만 봅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을 보는 학교는요. 건국대 의치수하고요. 고려대 세종하고 세종대, 아주, 인하, 항공, 공학계열 미적분 기하를 보는 학교는 중앙대, 부산대는 미적분이나 기하 태기를 하게 되고요. 수원, 수투 미적분 학통, 가톨릭 의예, 건국, 덕성, 성신, 서울시립, 서울과기, 숙명, 숭실, 연세대, 미래,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봅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학통을 다 보는 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세종약학,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서강대, 울산대 의예, 연세대, 연세대 미래 의예, 이화, 한양, 홍익 이렇게가 다 보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이슈는 뭐였냐면 미적분하고요, 기하하고요, 확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냐라는 걸 설명드리면 저는 올해 미적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기하 선택을 했던 어떤 선택을 했던 우리 수업은요 거의 대부분 70% 이상을 미적에 할애를 했어요. 나머지 기하하고 학통에 대한 부분들은 특강 시간을 잡아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상당히 큰 걸림돌이에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건 셋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않는데, 자, 논술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걸 주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건 논술은 준비한 만큼 합격률이 그대로 잘 나와요. 준비를 조금만 제대로 하셔도 의외로 합격하기 쉬운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걸 꺼려요. 지금 시점만 돼도 논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3월, 그 다음에 6평, 9평 이 순서로 자꾸 논술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내신 신경 안 쓸 수 없죠. 내신 보고 6평 보고 계속해서 뒤로 밀려서 안 돼서 선택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논술 합격 티켓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로 뽑는 주요 대학들의 비율은 13%를 뽑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만 있다고 하면 목표를 정확히 잡아 준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단언컨대 자신 있게 입결을 뽑아내기 쉬운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수업을 했는지 저희가 분석한 상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매년 학교에서 나오는 출제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둡니다. 이 표는 뭐냐면 각 학과별 출제 상황들을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놨던 건데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구현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학교 분석한 자료는 어디에 쓰여야 되냐라고 하면 네, 당연히 출제되는 상황, 예상 문제를 잡는 데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2021학년도 한양대 5.1 기출 문제예요. 제가 파이널 수업할 때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던 문제고요. 그리고 심지어 답도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상해서 적중했던 문제고, 그래서 작년에는 6등급 친구가 한양대에 합격한 케이스가 실제 있었어요. 네, 수능으로 수리 6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올해 확인된 것만 서강대 오후 1하고요. 서강대 오후 2, 그 다음에 한양대 오전, 그 다음에 이화여대 오전. 저희가 파이널 때 수업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회 때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적중했는지 문제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결국 학교들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극한까지 예상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내고 합격까지 이끌어 가도록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가 그 다차원으로 분석을 해요. 일단은 그 출제 빈도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건 시각화한 거예요. 미적분, 확률 통계, 계산력, 기본교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교별로 어떻게 출제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난이도예요. 자, 난이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이건 수업 때 학생들한테 난이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학교별로 의학 계열이면 자연 계열이면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출제되는지, 그렇다면 이 학교를 대비하는데 어떤 전략적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땀 한 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때 사용하는 커리에 이 빈도와 비율과 난이도에 가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커리에 구성을 합니다. 자, 단원별로 봤을 때는 어떤 단원이 계열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예상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특화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수업 때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 학생들은 저희 수업에서는 매주 시험을 봅니다.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저희 그 공부의 온도 연구팀이 이 모의고사 본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매주 쌍방향으로 1대1 대면 지도를 진행해요. 저희는 사실은 수업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구축이 돼 있어요. 현장 강의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의 온도는 무슨 뜻이냐면 공부의 온라인 도서관이란 뜻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 온라인 공간에서 피드백이나 대면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미 이루어졌어요. 만족도는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 답안을 썼으면 왜 이렇게 채점되는지 채점자의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점수를 어닝할 수 있는지 저희 연구팀과 1년 내내 씨름하면서 같은 문제를 풀어도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들을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난 자료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요.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수강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월별 성적 분석 자료를 제공해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왜 하냐가 중요하죠. 매주 모의고사 봐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요. 그 다음 월별 성적 분석 자료 제공해요. 이거 왜 할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9월에 원서 쓸 때 컨설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누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용했던 실제 데이터 시트예요. 제가 사실 그 대치동에서만 이것을 한 5년 넘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단연간 축전된 데이터가 있고요. 제가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논술 성적, 6평 성적, 내신 성적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우리 아이가 논술 시험을 봤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렇다면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써야 합격률이 높아질 거냐, 그것들을 저희가 결정해 드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원서 쓰기 전까지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내는 자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확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학과별 합격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왜 이렇게 쓰는지 유리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의 분석을 해서 원서 6장 쓰는데 이 한 장도 낭비되지 않도록 확률 싸움을 해서 실제로 입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 수업을 듣는 재원생들 중에서 한 20%, 15% 정도는 현장 강의를 수업하다가도 몸이 안 좋거나 시간상 제약이 있거나 하면 라이브로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반 시스템 자체가 대면이라든지 채점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래 온라인에서 구현하고 있고요. 수업도 저는 화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의 온라인 수업 자체는 만족도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뭐 백신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이 생기든 제가 1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던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커리들은 한 해 차도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실제 커리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학은요, 아무리 뭘 잘해도 답이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99%를 풀었는데 계산 하나 틀려서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빵점입니다. 논술은요, 답이 나오면 합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서술해서 채점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 갖고 있는 수학적 내용들을요, 수리 논술의 개념적으로 더 폭넓게 확장시킬 거고요. 실제 점수화해서 이기는 수리 논술, 합격하는 수리 논술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커리에 대해서 진행하는 상황들은 수업에서 학생들한테서 이제 루틴을 형성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학생들하고 수업 때 진행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매 시간 시험 보고 시험 시간 측정하고 이게 문제 분석하는 거죠. 답안에 옮길 내용 결정하고 순서, 적절히 해결하고 핵심 결과를 활용하고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채점자의 기준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주입시킬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준비되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 2월에는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논술이 무엇이며 왜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결과, 목표 설정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겨울방학 동안에 잡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3, 4월에 유형을 진행하고요. 실전적인 상황들을 체크할 겁니다. 일단 1차 목표는 7, 8월에 수리 논술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완성되도록 할 겁니다.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원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때 남겼던 발자취, 족족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다 진행할 겁니다. 수시 원서 6장 하나하나 저희가 개입해서 확률이 높은 선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수능 전 파이널과 수능 이후 파이널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파트들을 다룰 건데요. 뭐 올해 기출된 내용들을 통해서 단원과 커리들은 저희가 그 퍼센테이지를 체킹해보고 조금씩 변동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하하고 확률 통계인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특강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학생들이 주당 80시간 정도를 수능에 할애한다고 하면 논술에는 얼만큼 할애하는 것이 맞냐? 논술은 3시간 정도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시간 동안에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미적이든 기하든 확통이든 논술에서 출제하는 사항들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80시간을 가지고 40%대의 정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80시간을 가지고요. 그럼 저희는 3시간을 가지고 이 13%의 벽을 뚫을 겁니다. 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률적으로는 더 좋은 준비가 되고 도전이 되도록 제가 준비할게요. 학생들은 3시간을 저한테 투자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특히 논술로 입결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회 때도 저희 그 합격하는 학생들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올해 입시에서 논술로 꼭 합격생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